안녕하세요. 서울 촌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지리산과 섬진강 그리고 남해바다가 만나는 경상남도 하동군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하동의 맛집부터 방문해 보겠습니다. 메뉴판은 직접 붓으로 쓰신 것 같은데 범상치 않은 식당이네요. 백년국밥은 하동 지역에서 유명한 국밥 전문점으로 한우 소머리 국밥과 돼지국밥이 인기 메뉴이며 깊고 진한 국물 맛이 단연 일품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반찬이 조화를 이루며 수육과 도가니탕 등 다양한 메뉴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구수한 국물에 두툼한 고기, 식감 좋은 순대가 적당히 조화를 이루는 국밥은 잡내도 없고 밥 말아 먹기 딱 좋은 정말 국밥의 모범 답안과도 같았습니다. 중국산 김치를 쓸 바엔 식당을 하지 않는다는 사장님의 굳은 신념과 자부심이 국뽕을 차오르게 합니다.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국밥집 사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120만원 현금을 흘렸는데 이를 어느 여중생이 찾아서 돌려주었고 사장님은 사례금과 함께 평생 국밥 이용권을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요. 하동에 오시면 사장님과 착한 여중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국밥집에서 한 끼 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하동 공설시장은 하동 읍내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설시장을 겸하고 있지만 매월 끝자리 2일 7일이 장날인 5일장이기도 합니다. 하동은 산, 바다, 강을 품고 있어 물자가 예로부터 풍부했던 곳인데요. 하동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섬진강을 기준으로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곳에서 물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장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는데요. 소설 토지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읍내 장터가 시대를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의 하동시장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방향의 시장 골목은 장날이지만 문을 닫은 곳도 많고 유동인구가 별로 보이지 않지만 요즘 시골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장 뒤편 광장에는 두꺼비 조형물이 있는데요. 섬진강의 섬자가 두꺼비 섬자인데 그래서인지 하동이나 광양에는 두꺼비에 얽힌 전설이 많다고 합니다. 금색 두꺼비 입속에는 엽전 버튼이 하나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행운의 로또 번호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 시장 구경하시고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산과 바다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섬진강을 통해 모였던 하동시장은 조선 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진주장, 김천장과 더불어 영남의 3대 시장으로 꼽힐 정도로 큰 시장이었습니다. 원래 하동시장은 1703년 하동읍 광평리 두치진에 개설되었던 두치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두치진에서 장이 열려 두치장이라 불렀지만 실제는 하동읍내장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하동읍내장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매월 2일과 7일에 열렸던 난전 형태의 5일장이었습니다. 1770년에 편찬된 동국 문헌비고에 따르면 하동에는 1일 6일 열리는 화개장, 두치장으로 불렸던 지금의 하동읍장, 3일 8일 열리며 당시에는 횡포장으로 불렸던 지금의 횡천장, 그리고 5일 10일 장날에 배다리장으로 불렸던 주교장 등 4곳의 장이 크게 섰다고 전해지는데 현재는 화개장과 하동읍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하동경찰서 맞은편으로 하동시장의 메인 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동구는 김동리의 소설 영마와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곳으로 경상남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지리산이 있고 아래쪽에는 남해가 있으며 산과 바다가 만나는 하동 서쪽으로는 섬진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리산과 남해에서 생산된 물자들은 하동에 모이게 되었고 섬진강을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동에는 많은 시장들이 만들어졌으며 그중 하동시장과 화개장터가 여전히 하동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3일 8일에 5일장 형식으로 장을 썼으나 1935년경부터는 2일 7일로 변경되었고 1950년대에 이르러 하동읍 읍내리 249번지 현 시장 위치로 옮겨와 난전 형태의 장옥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1977년 하동시장을 공설시장으로 등록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오늘날의 현대식 시장인 현재의 하동 공설시장으로 변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동 공설시장은 현재 50개 동 500여 칸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밀려 침체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뜻에 따라 현재는 관광형 시장으로 변모하였고 인근의 쌍계사, 하동 차밭, 풍림공원, 평사리 최천판댁, 화계장터 등과 인접하여 연계 관광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장을 다니다 보면 요즘 들어 부쩍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다니면 더 재밌고 촬영하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년이 넘어서야 뒤늦게 결혼이란 게 한번 해보고 싶어집니다. 때마침 아름다운 여인이 화장품 냄새를 풍기며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심장이 뛰고 설렘까지 느껴봅니다. 풋풋한 젊은 시절이 오마주되면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잘 구획되어 있고 편리하고 튼튼한 공설시장 내부보다 길가에 어지럽게 늘어선 노점이 더 활기차고 사람도 훨씬 많은데요. 시골 시장을 이곳저곳 둘러보니 현대화된 시설과 인위적인 홍보보다는 과거의 전통이나 자연스러움이 훨씬 보기 좋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골목도 되게 많아. 시장 주변의 오래된 골목에는 한의원, 식당, 미용실 등 다양한 가게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가게 앞으로는 형형색색 파라솔과 다양한 상품들이 또 하나의 아기자기한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국수집도 보이고 할머니의 손맛 가득한 오색 빛깔의 떡도 보입니다. 떡이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맞춤 양법점과 수선집은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보금자리이자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시장의 북쪽 방향으로는 하동 우체국과 농협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좌우로는 하동 읍내를 동서로 지나는 번화가 도로인 중앙로가 위치합니다. 여기서 시장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까 보았던 하동 경찰서가 나옵니다. 시장이 예상보다 너무 넓고 골목이 많았는데요. 관광형 시장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한 흔적은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아마도 특성화된 확실한 테마를 정립하지 못한 점과 인근의 화계장터가 너무 유명하다는 점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대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항상 하네. 아니 시장이 너무 넓어.
날도 덥고 지병인 통풍의 통증도 몰려와 잠시 쉬면서 요기도 할 겸 시장통에 있는 작은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하동 시장 안 우물가 옆에 위치한 밤골집은 테이블 2개에 메뉴는 시래기국과 라면뿐인 곳으로 아침과 점심 식사만 가능한 아주 작은 식당입니다. 떼글떼글한 거는 꼬들꼬들하다는 건가요? 예, 예. 아, 여기 메뉴가 시래기고 하나인 거죠? 예, 계란, 아. 이제 라면하고. 아, 예. 계란 드시려면 계란을 후라이 해드리고, 예. 그 계란 후라이가 1,000원이구나. 예. 아,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세요. 밥알이 너무 여무죠. 거의 찹쌀이라. 아, 빨리 먹고 빨리 가는구나. 예. 앉자마자 밥이 바로 나오고, 반찬도 셰프 하는 집입니다.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예지분들도 오시고, 아, 빠지 보면 시장 사람들은 거의 밥 안 사 먹습니다. 아, 그래요? 단촐한 메뉴에 비해 밑반찬은 푸짐한 편으로 기본 찬을 접시에 양껏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셀프바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밑반찬도 맛있어서 반찬만으로 밥 한 고기 뚝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냉동을 해가 팔아보니 제가 먹어보니 아,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8년이 되고요. 8년이요? 나도 어머니가 여기서 한 25년, 아, 어머님께서 하셨구나. 25년 이게 30년. 그때 당시만 한 그릇에 1,500원, 1,000원. 내가 나도 8년 전에는 3,000원 받았어요. 내가 농사 지갖고 직접 된장 담아갖고 4,000원에 먹기도 쉽지 않죠. 계란 없이는 4,000원이니까 식사하지. 유튜브예요. 응, 잘생긴 총각이. 유튜브 사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괜찮아요. 나와요. 이제 열밖에 안 나와요. 나 비싼 몸이라 가지고 촌에서 진짜 비싸봤지 않는 버섯집에는 줄 서요. 버섯이 싼가? 줄서는 이유가 근데 그 버섯을 집에 가서도 먹는 건 맛은 있어. 그렇다고 그리 비싸진 않아도 그 상품성이 있군요. 생각보다 봄에 장사 잘 되면 해도 80만 원, 90만 원이거든. 근데 저쪽에 잘하는 데는 몇백만 원 올려 하루에. 집 저기 알바를 3명이나 둔다니까. 그래도 손이 부족해 저쪽은. 거기 서로 들어가려고 막 경쟁 치열하겠어요. 그거는요 그치? 뽑아요. 그러니까 뽑아요. 아, 종이로. 뽑기로. 네, 뽑기로. 그게 비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 다 경찰도 와가지고 있어요. 그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건 맞네. 동그라미 X를 뽑고 X면 아예 그것은 탈락이고 동그라미 뽑고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칸에 갈 것인가. 칸도 우리 마음대로 못 가요. 그래서 뽑히는 대로 가야 돼. 근데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뭐가 제일 잘 돼요, 거기서 하면? 전 먹거리 제일 잘 됐거든요. 먹거리가 제일 잘 되죠. 그죠? 슬러시 이런 거 뭐 진짜 불티나게 팔리고 또 이제 전라도를 4개를 주게 돼 있어. 왜냐면 뭐 영호남 이렇게 뭐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화개도터 유명해진 게 이제 영혼남의 화합을 위해서 유명해진 거라서 그건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요즘 김밥 한 줄도 5,000원인 시대에 속 편하고 맛있는 밥다운 밥을 단돈 4,000원에 맛볼 수 있는 고마운 집. 방송에 나온 소문난 집이지만 장사 속 하나도 없이 수수하게 인정이 넘치는 편안한 집, 밤골집. 하동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식당이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니 다시 힘이 불끈 솟아올라 다시 골목골목 시장을 탐방을 해보는데요. 다소 썰렁한 시장의 분위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행히 시장 큰 골목에는 수산물 코너들이 몰려있어 사람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하동을 내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엄연히 하동도 섬진강과 남해바다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물이 풍부합니다. 오염이 없는 청정 하천에서만 서식하는 은어와 참게는 하동군 최고의 특산물로 손꼽히는데 섬진강 참게는
조선시대 왕의 수사상에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섬진강과 쌍계사 앞을 흘러내려오는 화개천에서 잡은 은어를 회로 만든 화개은어회도 별미인데요. 옛날에는 자연산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늦봄부터 여름철에만 먹을 수 있는 계절성 음식이었습니다. 하동은 섬진강 맑은 물과 남해바다의 거센 물살을 맞고 자란 전어와 참숭어가 유명한데 단단한 육질과 쫄깃한 흰살 생선의 담백한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하동 참숭어는 녹차를 먹고 자란 것이 특징이며 겨울이 제철입니다. 또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과 대가리 하나에 깨가 서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담백하고 고소한 풍미를 자랑하는 전어는 하동의 여름을 책임집니다. 그 외에도 푸르른 남해바다를 품은 하동시장의 수산물은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양을 깎아가지고 엄청 불편해요. 걷다 보니 아까 본 상점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넓은 시장을 한 바퀴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영남의 3대 시장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시장의 규모는 다리가 아플 정도로 넓고 거대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요. 인구는 줄어드는 데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자리를 잡으니 시장의 쇠퇴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시골의 시장들이 전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왁자지껄하게 난전이 펼쳐지는 옛날의 영광을 보여주는 시장도 가끔 볼 수 있으니까요. 역사와 부동산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에서 일했던 제가 시골 시장을 수십 곳을 다니면서 느낀 생존법은 바로 시장 상인들의 자립과 관광객 유치입니다. 상인들이 새롭게 시장에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 상인들이 시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데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을 다양한 맛집과 간식들이 중심이 된 먹거리의 장이 되도록 하며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코스로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몰이나 일회성 이벤트, 공연, 시설 투자 등은 얼핏 보면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절대로 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시장을 살리고 싶다면 사람에게 투자하고 먹거리를 늘리고 관광객을 유치한 후 감성과 추억을 팔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시장은 바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동시장 한켠에는 무려 65년째 새벽을 밝히며 자리를 지키고 시어머니께 전수받은 비법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다는 할매의 찹쌀떡이 간판도 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해드릴까요? 얼마예요? 한백이 6개 5,000원. 6개에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쫀득함과 고소함이 정말 찰떡같이 어우러진 찹쌀떡은 한 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본 찹쌀떡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맛있다. 벌교는 꼬막, 영광은 굴비로 통하듯이 하동은 제첩이 유명한데요. 하동에 와서 제첩국을 안 먹고 가면 발병이 난다고 합니다. 제첩국 맛집을 검색하다가 너무 많은 식당이 나와서 도저히 결정할 수 없어 시장에서 만난 어느 어르신의 추천으로 방문한 이곳은 방송에도 몇 번 소개된 곳이었는데요. 다행히 혼자 가도 잘 받아주고 친절히 응대해 주셨습니다. 제첩국은 첫 도전이었지만 진한 국물과 군더더기 없이 나온 반찬 그리고 새하얀 공깃밥 한 그릇만으로 지역 맛집의 진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첩은 적당한 바닷물이 있어야 자라는 조개의 한 종류로 하동 지역은 최적의 제첩산지로 꼽히는데 제첩국에 밥을 넣으면 제첩국밥이 면을 넣으면 제첩국수가 됩니다. 제첩국을 먹을 때에는 숟가락으로 국물부터 먼저 맛을 보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절로 시원하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동에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제첩을 서너 번 먹었지만 맛은 다 거기서 거기로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친절했던 하홍촌 식당을 소개합니다. 시장 촬영을 마치고 하동의 명소를 몇 군데 방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인연이 있다면 노래 제목처럼
주저하지 말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놓치면 저처럼 이렇게 혼자 여행 다니게 됩니다. 무섭죠? 녹차밭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대비암은 하동군 화계면 정금리에 위치한 사찰로 하동 화계장터와 지리산 쌍계사의 중간에 있는 대비마을 오죽숲에 위치한 작은 암자입니다. 가락국 김수로왕의 왕비가 된 인도 아유타국 허왕옥 공주는 오빠인 장유화상과 함께 출가하여 수도하는 7왕자를 그리워하여 이곳에 암자를 짓고 칠부람을 오가면서 아들을 만났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가락국 황후가 머물렀다고 하여 절의 이름을 대비사라 하고 마을 이름을 대비촌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비온 뒤 암자에서 내려다보는 화개골 운해가 일품이며, 더운 여름날 고목나무 아래 정자에서 마시는 화개 작설차는 몸과 마음을 부처님 세계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녹차밭 하면 보성이 떠오르지만 하동에도 유명한 녹차밭이 있습니다. 하동 녹차밭은 경남 하동군 악양면과 화계면 일대에 넓게 펼쳐진 초록빛 차밭으로 하동을 대표하는 자연명소이자 차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하동 화계면에 위치한 정금 차밭은 우리나라에 차나무를 처음 심은 곳으로 차밭 맨 꼭대기에는 단금정이라는 정자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은 차밭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포토존으로 유명하며 녹차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차밭의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정자에서의 뷰가 아름다웠던 이곳은 자연 속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녹차밭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다면 차 10회지에서부터 정금 차밭까지 2.7km의 코스의 산책길인 천년 차밭길을 걸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연스러운 녹차밭을 느끼고 싶으면 정금 차밭을, 잘 꾸며진 차 테마파크를 보고 싶다면 악양면 매암 제다원을 추천드립니다. 하동에 왔다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주무대인 악양면 평사리에 있는 최참판댁입니다. 저는 어릴 적 흑백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탤런트 최수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1979년 드라마 토지의 경우 주인공 서희와 길상역은 한혜숙과 서인석이 맡았고, 1987년 드라마에서는 당시 신인이면서 역대 배우 중 가장 최서희의 이미지와 닮았다고 평가되는 최수지와 임성원이 맡았습니다. 2004년 SBS 드라마에서는 김연주와 유준상이 맡았습니다. 한옥 14개동과 소가마을 등이 조성되어 있는 최참판댁은 언뜻 보면 오래된 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 2002년 드라마 촬영을 위해 조성된 세트장입니다. 이곳에서는 SBS 드라마 토지 외에도 미스터 션샤인, 구름이 그린 달빛, 육룡이 나르샤, 명당 등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되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직후인 1897년부터 광복에 이르는 1945년까지 우리 근현대사 격동의 세월을 견뎌낸 주인공 서희를 비롯해 길상이, 별당아씨, 강청백, 윤씨부인 등 소설 속 인물과 그들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최참판댁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저는 이곳을 구경하고 와서 드라마 토지를 다시 정주행하기도 했습니다. 최참판댁은 소설 토지 속의 가상 공간을 현실화한 경우로 전방이 탁 트인 드넓은 평사리 들판과 멀리 섬진강 너머 낮은 산들이 한눈에 쏙 들어오는데 환상적인 풍광에 나도 모르게 탄성을 자아나게 만드는데요. 자연과 드라마 그리고 역사의 힘으로 하동의 대표적 명소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 봐. 쌍계사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 성덕왕 21년에 의상의 제자인 삼법이 옥천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고, 이후 두 개의 계곡이 만나는 곳에 있다 하여 쌍계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리산 일대의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참전했던 까닭에 쌍계사 또한 화재로 정각들이 불타버렸던 것을 1632년에 화엄사를 중건했던 벽암대사가 중창하고 이후로도 중수를 거듭하여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쌍계사는 봄이면 벚꽃이, 가을이면 지리산의 오색빛깔 가을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하동 십경에도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은 최치원 선생의 친필인 쌍계성문, 진감선사 탑비, 대웅전 등 20점이 넘는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도 뛰어난 사찰입니다. 지리산의 장엄함과 섬진강의 평화가 오묘한 조화를 이룬 곳에 자리한 쌍계사는 선종불교, 차, 불교 음악인 범패가 시작된 곳으로 역사, 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절 초입에는 우리나라 차의 시작을 알리는 차나무 시베지가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차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는 수행자의 삶을 체험하며 마음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템플 스테이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동차밭, 쌍계사, 화계장터, 불일폭포, 최참반댁은 모두 지척에 위치하고 있어 하동 당일치기 여행으로 제격입니다.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 않을 것을 소용없는 일이지만 사랑만 않겠어요. 하동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뭘로 할지 고민하다가 현지인에게 추천받은 곳은 다슬기와 제천 명가로 유명한 가릉이라는 식당이었습니다. 하동이 워낙 제첩이 유명한지라 이번에는 제첩 덮밥에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일반 회덮밥과 비슷한 비주얼인데 먹어보니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느껴져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싱싱한 야채에 매콤 소스로 비벼서 먹는데 제첩의 탱글탱글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밑반찬도 깔끔하고 부추 넣은 맑은 제첩국도 시원하게 마시면서 먹으니 만족스러웠는데요. 제첩과 다슬기로 진국과 덮밥, 전, 무침 등을 메인으로 하지만 다슬기 삼계탕과 다슬기 백숙 등은 스페셜 메뉴로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가릉 사장님은 음식 솜씨도 좋지만 하동에서 불우이웃 돕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마음씨도 훌륭하시다고 하니 하동에 가시면 돈줄 내주러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동을 떠나기 전 더위에 지쳐 잠시 쉬어갔던 카페 별천지 하동. 딱 봐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이곳은 알고 보니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을 쓴 시인 이원규님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북콘서트와 문화행사도 종종 열린다고 하네요. 하동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남겨주시기 위해 저의 질문 공세에 친절하게 응대해주신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시골시장을 탐방하면 꼭 터미널을 방문하는데요. 시골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비단 시장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합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던 생각, 심야버스를 타고 그녀를 만나러 가던 생각,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던 생각 등 그다지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터미널이 오면 좋은 기억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지금 이 순간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의 시골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서울 촌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